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지 못했지만 저는 LA 현지에서 항상 스포츠 방송을 해요. 라디오 코리아에서. 그래서 매일 LA에 있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청취자들하고는 만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포츠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 또 권혁 씨가 또 다시 돌아와서 그것도 미국 시간으로 이제 9월 19일 날 오타니 쇼헤이가 또 대기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 기록이 그 메이저리그에서 큰 업적으로 평가받는지 그래서 부랴부랴 오타니 때문에 또 이걸 하게 됐습니다. 특집 방송을 하게 됐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입니다. 제가 무려 팬데믹 전후에 저희 이렇게 함께 하다가 저의 여러 가지 잘못된 선택으로 방황을 하다가 여러분 돌아왔는데, 물론 뭐 저를 기억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제가 물론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하고 어쨌든 당분간은 자주는 아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잊혀지지 않을 만큼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저희 문상열 기자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77년부터 AFKN을 통해서 메이저리그를 경험을 하고 1988년부터 미국에서 현지에서 취재한 정말 그때와 지금도 여전히 독보적인 기자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소식에 대해서는 뭐 빠삭하시고요. 뭐 다 나머지 기타의 길도 그렇지만, 그래서 오타니 요때 저희들도 같이 한번 그걸 타보자. 그래서 요때 한번 좀 저희가 방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저희가 이틀 전에 3일 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오타니 특집 방송하자, 50-50 간다 얘는 했더니 생각보다 빨리 갔어요. 오타니는 프레셔 없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셨어, 식사하실 그러니까 때. 보통 이제 아홉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아홉수라는 게 그 프레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아홉수인 거거든요. 근데 뭔가 좀 입막하게 되는 오타니는 이제 40-40 갈 때도 그랬고 네. 50-50까지 오면서 그런 거 없이 네. 미국 양키스 에런 저지는 홈런 51개 치고 났을 때 그 다음에 16경기 무홈런이었거든요. 네. 그때 51개 홈런을 쳤을 때 이제 또 이제 60개 이상의 홈런. 그거는 이제 사실 한번 2022년 에런 저지가 대기록을 만들었지만 60개라는 거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정말 힘든 그 금자탑 기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프레셔 한번 걸렸잖아요. 근데 오타니는 그거 없이 지금 50-50을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로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타니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국에서도 오타니 뉴스 굉장히 많이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팬들을 그 오타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본 팬들은요, 오타니가 메이저리그를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기사를 봤더니 일본에서 완전 난리가 났더라고요. 당연하죠. 네.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선수가 배출됐다면 우리는 안 그렇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잖아요. 네. 미국한테 항상 자기네가 먼저 이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미국한테 졌지만 지금은 뭐 미국의 꼬붕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미국을 이기려고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시도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그 당시 예전에 뭐 음악, 영화 이런 부분, 스포츠 같은 것도 한번 미국을 이기겠다 하는 시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고로자와 감독 대단히 훌륭한 그렇죠, 사람이죠. 그렇죠. 네. 음악도 빌보드 차트 탑에 올라간 것도 있었어요. 네. 스포츠는 해보니까 안 돼. 근데 야구만큼은 우리가 니네 따라잡을 수 있어. 파워에서는 밀리지만. 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끊임없이 미국을 진출해도 아무런 일본 프로야구에 공백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선수들이 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찰나에 오타니가 외계인 같은 선수가 나타났잖아요. 이미 오타니는 메이저리그를 정복한 게 뭐냐면 베이브 루스 이후, 베이브 루스도 투타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자, 최초의 투타를 겸한 선수죠. 그리고 MVP를 2번을 받았는데 만장일치로 2번 받았어요. 다른 선수들은 만장일치 1번이에요. 오타니는 2번 받았어요. 자, 올해 또 지명타자는 여지껏 풀타임 지명타자가 메이저리그에서 MVP를 받은 선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또 받아요. 그리고 또 만장일치 될
가능성이 높아요. 라스베가스 도박사들은 오타니의 내셔널리그 MVP 가능성 뭐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만이에요. 그거 뭘 뜻하냐면요. $10,000를 내야 베팅을 하고 오타니가 이기면 $100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조건 MVP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타니의 지금 이런 기록들은 단순히 메이저리그에서 이런 기록이 아니고 일본 선수가 완전히 메이저리그를 지배하고 정복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일본 팬들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뭐 오타니의 기록은 거의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러니까 누군가가 할 수 있을 만한 기록이 아닐 것만큼 어떤 표현을 해주셨는데 기자들이 잘 쓰는 불멸의 기록. 네. 보니까 그 앵커 멘트도 그러니까 캐스터라고 그러죠. 스포츠 캐스터 멘트도 사람이 아니다. He's not human이라고 계속 외치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50 고치는 그 순간 도루하는 그 순간 그때 게임 내용은 경기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오타니가 그 마이애미 말린스의 론디포 파크에서 이제 대기록을 세웠죠. 네. 6타수 6안타에 홈런 3개, 그것도 뭐 엄청나요. 17루타입니다. 2루타도 2개 네. 있어서 10타점, 도루 2개. 자, 메이저리그 사상 그러면서 최초로 50-50 클럽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40-40 클럽은 이제 오타니까지 합해서 이제 4명, 5명짜리였는데 이제 50-50으로 네. 간 거지 않습니까? 5명, 6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40-40은. 미국에서의 뉴스는 뭐냐면 오타니가 말린스를 상대로 그런 대기록을 세운 그날을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고의 퍼포먼스를 기록한 날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도 다 예전에 레전드들도 그런 거 했잖아요. 뭐 루게릭도 대기록 만들고 칼리켄 주니어도 그렇지만 경기로 봤을 적에 이게 역대 최고의 퍼포먼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타니 개인은요. 6안타, 3홈런, 10타점은 처음이에요. 그것도. 본인이 처음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10타점 기록은 다저스 기록인데요. 다저스도 뭐. 다저스 기록인데요. 네네. 이 10타점이 메이저리그 기록이에요, 또. 뭐가 냐면 10타점 이상 기록한 게 있지만 메이저리그 기록이 뭐냐면 톱타자, 리드오프 히터가 세운 10타점은 처음입니다. 1번 타자가 그게 하는 게 그렇죠. 의미가 더 큰가 보죠? 그러니까 종전 기록이 8타점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리드오프 히터는 뭐예요? 테이블 세터라고 그러죠? 득점을 하는 선수잖아요. 무조건 진루를 해야 되는. 해서 득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오타니는 8타점을 올렸잖아요, 혼자.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저스 기록, 메이저리그 기록 그렇게 세웠고요. 네. 메이저리그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홈런을 3개를 치고 도루를 2개를 한 거는 처음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상. 그게 한 선수가? 네. 왜 그런 줄 아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홈런을 3개씩 하는 선수가 도루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장타자가 도루 안 해요. 네. 그런데 오타니는 50-50을 만들기 위해서 1회 3루 도루하고 2회 2루 도루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홈런을 3개를 쳤으니까 이게 이제 대기록이 된 거예요.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저도 이제 조금 이렇게 한 돌을 얹자면 네. 그 기존에 그 LA 다저스에서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선수가 션 그린이라고 49 홈런을 쳤었더라고요. 2001년에. 네, 그분이 그렇게 쳤었는데 이게 오타니의 50-50 홈런 이후에 자기도 오타니랑 키가 193인데 도루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션 그린도 사실 빨랐어요. 그러니까 빠른데도 불구하고 그 션 그린이 한 경기 4개 홈런 친 적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 기록 갖고 있는데 네. 션 그린은 주이시입니다.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때 이제 취재를 했으니까 아는데 션 그린이 만약에 네. 주이시가 아니었다면 홈런 그때 그렇게 쳤을 때 약물에 대한 그런 혐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아시죠? 주이시들이 꽉 잡고 있는 스포츠, 문화, 예술 다 잡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A 타임스도 주이시들한테 얼마나 감싸주는데 흑인 선수 조금만 못해봐요. 옛날에 게리 셰필드 난리를 치면서 막 칼럼니스트들 뭐 나와갖고 게리 셰필드 조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릭 게로스라고 그러죠. 못해갖고 우리가 한국 팬들은 에릭 게로스를 에릭 게로스라고 그랬잖아요. 게로스? 그랬군요. 비난 안 해요. UCLA 출신이에요. 그럼 션 그린은 백인이에요. 션 그린 어쨌든 굉장한 그 뭐 우대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어쨌든 굉장히 우대했죠. 그랬군요. 그렇죠. 원래 이제 션 그린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스탠포드 구두로 이제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메이저리그 높은 지명을 받으니까 이제 오그를 했는데 션 그린이 49개 홈런을 쳤을 때는 그런 또 이면도 있었다. 그랬군요. 그걸 이제 얘기해 주고 싶고요. 네. 오타니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메이저리그에 입문해 갖고 활약하는 과정을 보면은 꼭 만화 주인공 같죠? 맞아요. 그리고 어제도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개를 그렇게 또 겸하면서 톱 클래스인 건 또 그러니까. 처음이고. 네네. 그 다음에 또 장면마다 그런 기량을 과시할 때 보면은 만화 주인공, 그 다음 비디오 게임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도 그 비디오 게임 같이 일이 했단 말이에요. 어. 자, 오타니가 이런 만화 주인공 같은 활약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네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6월 18일 날 쿠어스필드에서요. 네. 로키스를 상대로 그러니까 476피트면 이제 145m인데 이게 역대 5타자 가운데 최장거리 홈런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8월 21일 날 이제 본인이 이제 40도루를 먼저 하죠. 그리고 9회에 가서 끝내기 말로 홈런으로 40 클럽에 가입을 하죠. 그때, 네. 네. 그런데 끝내기 말로 홈런으로 40을 했다는 게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본인은 말로 홈런이 처음이었어요. 아니, 처음이었어요? 끝내기 홈런이 처음이었어요. 끝내기 말로 홈런. 끝내기 홈런이 처음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8월 28일 날 네. 바블 헤더 데이. 네. 바블 헤더가 맞아요. 거품이 아니고 까딱까딱 까딱하는.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 바블 헤더 데이 때 그 오타니가 키우는 개 이름이 디코이예요. 네. 그 디코이가 마운드에서 공을 물고 오타니가 포수석에 앉았는데 와서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것도 또 아주 멋진 장면을 연출했죠. 네네. 그때 거기서도 또 42호 홈런 치고 도루 41개, 42개, 42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9월 19일 날 론디포 파크에서 이 론디포 파크는 또 오타니하고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네, 어떤 관계 있습니까? 2023년 오타니가 일본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우승시킬 때 오타니가 마무리 투수로 나오죠. 네. 마지막 타자를 삼진으로 잡는데 마지막 타자가 누구냐면 자기 동료인 마이크 트라우트였잖아요. 슬라이더로 삼진 잡죠. 그러니까 인연이 있는 결승전을 했었군요. 그걸 론디포 파크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6타수 6안타에 홈런 3개, 10타점 이제 도루 2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50 클럽에 대해서 이 그 마이애미 말린스가 어쨌든 희생양이 됐지만 그 스킵 슈마이커 감독이 정면 승부를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한국 같았으면 피했을 것 같은데. 말린스는 희생양이 됐지만 메이저리그는 대단한 그 축제의 날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롭 맨프레드 커미셔너도 성명서로 오타니의 대기를 축하해 줬는데 일본 승부 안 해요. 6차례를 다 정면 승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타니가 그 앞에 2루타 치고 타점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6회에 홈런 치기 시작했죠. 5월 홈런 치고요. 그 브레이킹 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회에 그러니까 6회 좌월 홈런, 땡겨서. 7회 반대편 홈런을 치죠. 네네네. 그게 이제 그 볼이 이제 맞아요. 팬이 이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25만 달러 상당의 지금 옥션에서 경매에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9회는요. 그 내야수가 나왔어요. 이미 스코어가 그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68마일 던지니까 그거 쳤는데. 그래 68마일. 근데 일부러 너무 초전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왜냐면 내야수 이미 말린스는 투수가 소진됐어요. 그렇죠. 다음 경기도 있는데 그 쓸데없이 투수를 기용할 필요 없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마법맨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어가 그 마운드에 서는 거 지금은 이제 그 룰이 바뀌었어요 올해. 네. 10점 차 이상, 그러니까 8점 차 이상인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졌다 생각하고 일찌감치 그 내야수를 야수가. 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팬들을 우롱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스코어가 크게 벌어졌으니까 내야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왜 마법맨이라고 그러냐면 우리 대걸레 이렇게 닦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한다고 그래서 그런 그 포지션 플레이어가 경기를 마무리하는 걸 마법맨이라고 합니다. 그 마법맨이 68마일 던지는 거 오타니가 또 높은 볼이니까 치기 맞아요. 좋죠. 원래 높은 치기 볼은 좋게. 원래 홈런 되니까요. 근데 또 그 느린 볼 다음 타자 70마일 던지니까 그 다음 타자는 또 계속 못 치더라고 또. 그러니까 오타니니까 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타니 입장에서는 말린스가 너무 땡큐죠. 그런데
다저스 팬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죠.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아쉬울까요? 이 대기록이 다저 스타디움에서 만들어졌어야 그럼 되는데 난리가 났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저스 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원정 경기에 갖고 대기록을 하니까 그 홈런 볼도 그러네. 일단 그 말린스 팬이 바로 홈런 갖고 주워서 튀었던데요? 튕겨나니까 나갔죠. 나갔어요. 왜냐면 갑자기 누가 나와서 위해를 할까봐 나가죠. 아. 그 볼이 25만 달러 상당인데 거기 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잖아요. 현찰나가 지금 똑같습니다. 25만 달러 그거 갖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그거 공 뺏으면 어떻게 해요? 뺏으려고 할 수 있다. 아, 그렇죠. 그거 다 근데 문 의원님 문 기자님 그 공이 갖고 나갔으면 이 공이 그 공인지 뭔지 진품이라는 건 다 확인이 있어요. 된 거니까. 있어요?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오타니가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빨리 갖고 나갔다고 에런 저지가 홈런 칠 때 그 메이저리그가 이제 공인한 그 표시가는 게 있어요. 그날 있을 그런 네.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뭐 18살짜리 꼬마도 뭐 그 막 볼 줬다가 뭐 그래서 자기가 잡았다 막 이러는데 그런 볼들은 나오게 되면 꼭 말이 많아요. 왜냐면 그 볼이 스탠드에 스쳐갖고 굴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와르르 울려 싸우면서 그 사람이 이제 30세라고 그러는데 뭐 옛날에 이승엽 선수 홈런 칠 때 어떻게 됐어요? 잠자리 채갖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잠자리 채갖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갖고 못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미국은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들으니까 이 50, 50에 관련된 의미가 있는 공이긴 한데 네. 오타니가 앞으로 55, 55 이렇게도 하면은 이 공이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요. 어떤 의미가 다른 겁니까? 50이 더가 중요한 거예요. 기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마크 맥가이어가 그 이제 98년도인가요? 로저 메리스의 그 61 홈런을 경신했을 때 62호 홈런하고 마크 맥과이어의 마지막 홈런 그게 그때는 기록이니까 그게 비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리 본즈는 마지막 홈런 그게 이제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홈런볼들은 그냥 홈런볼 5단위 그런 걸로 조금 가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51호 홈런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래, 그 얘기 안 하던데. 50 홈런이 더 중요하니까. 기록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5단위가 어쨌든 사실 저는 이제 그 다저 스타디움에 솔직히 가기 싫어요. 왜냐면 일본 기자들이 너무 많아갖고.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취재도 예전같이 막 경비원들이 5단위 때문에 막 엄청나게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재 기자들도 뭐 한 5, 60명 되고 카메라 기자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뭐 5단위는 일본 영웅이니까 일본은 또 신문 많이 보잖아요. 일본은 신문 여전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리고 취재 기자들이 많고 그리고 또 한국은 한국 기자들은 어떻게 보면 좀 양아치잖아요. 왜냐면 남의 거 그냥 갖다 보고 베껴 쓰잖아요. 남의 거 그대로 베껴 쓰고 우찌까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는 않아요. 일본은 가십도 현장에서 다 쓰고 남의 기사가 아닌 거는 뭐 교토통신이나 지지통신 거 갖다가 쓰지. 우리는 가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마치 간 것처럼 막 갖다 근데 쓰잖아요. 일본 기자들하고 있을 때는 우린 가위바위보도 얘기되는데 한국 기자한테 양아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왜 미국 기자들이 일본 애들을 일본 선수들 좋아하냐. 오타니가 그렇게 만장일치 이번에도 또 오는 게 미국 기자들이 일본 선수 굉장히 좋아해요. 이유가 있어요. 일본 애들은 절대로 남의 패를 끼치지 않죠. 어렸을 때부터 네네. 그렇게 배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속하고 겉 다르잖아요. 속내하고 겉내 다르잖아요. 어쨌든 맨날 뭐, 다 그렇죠. 속이고서 얘기하는 네네. 거니까. 일본 기자들도 튀지 않아요. 절대로 튀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절대 안 해요. 한국 기자들은 어때요? 지난번에 그 3월 달에 스프링 캠프에서 한국 기자 뺏겼잖아요. 카메라 다. 뺏겼어요? 그때 뭐예요? 찍지 말라 그랬구나. 오타니 거기 라카 들어가서 그 동영상 찍어서 그런 거잖아요. 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해요. 일본 기자들은 절대로 안 해요. 근데 그건 국민성이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하지 말라도 한번 슬쩍 해보는 거고 일본 애들은 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우리는 뭐 해보고 걸리면 장난이고 그렇죠. 안 걸리면 특종 뭐 이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의 모든 운동장, 코트 이런 거요. 바깥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열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네요. 비상사태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코트, 그 실내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무슨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스타디움에서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문이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굉장히 까다롭죠. 검문건설 다 하고요. 그렇죠. 미국 입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입국 때도 그렇지만 출국은 아무 상관없어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누가 이제 친구가 안에 들어가서 문 쓱 열고 들어오라고 그런다고. 우리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니, 저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개구멍으로.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으니까 위험 사태에 대비해서 예전에 70년대 때 대왕 코너에서 큰 불 났을 때 나이트클럽에서 문 다 잠궈놓고서는 사람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준비한 원고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사상 홈런이 막 50개, 60개 막 이런 게 뭐 몇 개가 처음이다 막 이런데 그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홈런을 50개 넘는다는 건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제 50호 홈런 치고 500호 홈런 치고 그러면 이제 명예전당 가고 그러지만 이제 9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호세 칸세코 시대, 베리 본즈 시대 이제 약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001년 션 그린이 41개 홈런 칠 때도 약물 시대예요. 스테로이드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켄 그리피 주니어가 명예전당을 그냥 간 것도 켄 그리피 주니어는 약물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베리 본즈는 홈런 제일 많이 쳤어도 명예전당 못 가고 알렉스 로드리게즈도 못 가잖아요. 그때는 약물의 시대군요. 아니 그건 약물 했잖아요. 근데 켄 그리피도 약물의 시대에 현역 생활했지만 켄 그리피는 아주 깨끗한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명예전당에 바로 간 거고. 그랬군요. 알렉스 로드리게즈 명예전당 못 가요. 네. 기자들이 안 보내줘요. 베리 본즈도 못 갑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홈런에 대한 이런 지금 에런 저지나 오타니 홈런이 이제 값진 그건데 왜 50, 50이 이렇게 힘드냐? 원래 이제 호타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저 생각났었어 원래. 한국에 이제 호타준족.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밑에 단계가 20, 20. 추신수가 했던 이제 20, 20. 근데 추신수 얘기가 나서는데 추신수가 세웠던 아시아인 홈런 신기록 218호가 다른 게 있잖아요. 호타니가. 근데 추신수 생각도 안 해요. 괜히 언론에서 뭐 아시아 신기록을 깨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런 거는 그러니까. 넘어가야지. 왜 거기에 또 추신수를 소환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예전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호타준족이 기준을 30, 30으로 한 거예요. 그래요? 김도영 선수 이번에 홈런 30개, 도루 30개. 한국에 이제 박지홍 선수가 했잖아요. 그랬죠. 박지홍은 루키 때 했죠. 근데 이제 박지홍이 야구를 너무 잘했는데 네. 기자들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서 기자들한테 좀 문 기자님은 보통 조금 안 좋은 건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1920년도에 30, 30을 먼저 한 선수가 1922년에 켄 윌리엄스 이제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라는 팀, 지금 현재 볼티모어 오리올스인데요. 이 선수가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윌리 메이스, 올해 세상을 떠난 윌리 메이스. 윌리 메이스는 지금 이제 우리가 5툴 플레이어라고 그래요. 5가지. 그러니까 타율, 파워, 스피드, 어깨, 수비. 이걸 이제 5툴 플레이어.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우리는 공수주를 겸비했다. 이렇게. 그렇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공수주에 넘어선 게 이제 5툴 플레이어인데, 최초의 5툴 플레이어는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에서는 윌리 메이스인데, 1956년, 57년, 네. 30, 30을 했습니다. 네. 근데 30, 30을 가장 많이 한 패밀리가 있어요. 패밀리예요? 네. 오. 메리 본즈하고 아버지 보비 본즈. 나란히 그분들은 부자군요. 5번씩 했어요. 와. 그러니까 베리 본즈가 약물을 안 해도 뛰어난 선수예요. 그 약물을 해서 저렇게 지금 망가진 거잖아요. 약물을 안 했던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도 MVP 2번 받았어요. 그랬군요.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이제 약물하면서 MVP를 5번 받았는데 그 아버지 핏줄을 딴 거예요. 아버지가 30, 30을 5번 했고 아들도 5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이제 현역 알루 형제가 있는데 이제 몬트리올 엑스포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감독한 펠리페 알루가
윌리 메이스를 뭐라고 표현했냐? He's too good. 너무너무 뛰어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윌리 메이스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뭐 야구 기자들도 알겠지만 ESPN에 팀 컥천이라는 그 베테랑 기자가 있어요. 네네. 이 사람 1979년부터 네. 야구 기자였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길도 되게 작고 네, 비슷하시네요. 야구 선수들이 되게 좋아해요. 아, 그 어저께 이제 오타니의 대기록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펠리페 알루 감독의 말을 인용해서 오타니 is too good.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했습니다. 오타니는 너무너무 뛰어난 선수다. 말이 심플한데 의미 자체는 굉장하고 그렇죠. 대단한 엄청난 네, 선수다. 그러니까 50-50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타니가 한 50-50이 왜 대단한 거냐면요. 네. 자, 홈런 50개 이상을 친 선수가 역대 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지 겹친 않네요. 선수들도 있죠. 베이브루스도 몇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50회가 나온 50회. 거예요. 그리고 도루를 50개 이상 한 경우는 495명이에요. 495예요. 그런데 50-50을 한 거는 오타니 한 명이잖아요. 자, 홈런을 50개를 쳤어. 근데 도루를 최다로 한 선수가 누구냐? 그동안은 네. 누구였나요? 알렉스 로드리기즈하고 윌리 메이스였는데 24개였습니다. 그게 맥시멈이었어요? 예. 홈런 50개 홈런 쳤는데 왕이면서? 도루는 24개가 채고 있어요. 근데 도루를 50개 이상하고 홈런을 그럼 몇 개가 채고 있느냐? 로널드 아퀴나 주니어가 작년에 도루 73개 했죠. 네. 근데 그 홈런은 41개 했습니다. 많이 했네요, 그분도 어쨌든. 그래도. 그리고 엄청나다. 요 로널드 아퀴나 주니어가 40 들어갔죠. 그러니까. 로널드 아퀴나 주니어가 있기 전에는 그 시시네티 레즈의 에릭 데이비스가 네. 홈런 50개, 도루 50개 이상을 했는데 홈런은 37개가 맥시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타니의 이 기록이 대단한 거죠. 50-50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또 댓글에 오타니와 같이 야구를 좋아하는 팬으로서 오타니가 선생을 하는 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영광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키 베츠도 그렇고 다저스 동료들도 다 오타니에 대해서 그리고 오타니가 매너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튀거나 이러질 않으니까. 그 오타니는 미국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매너 좋죠. 얼굴도 잘생겼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는 아주 특이한 거죠. 신장도 크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보통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잘해도 좀 섞인 애들이 많잖아요. 다르비쉬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뭐 섞인 애들이 많은데 얘는 전형적인 일본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거고요. 그리고 오타니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뭐 부상도 있었고 또 올 초에는 또 팔꿈치 수술을 2번 했죠. 사기 당한 그 돈상 그것도 있었고 통역.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겨냈다라는 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니 멘탈이 정말 뛰어난 게 뭐냐면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프레셔 없이 지금 40, 맞아요, 40 맞아요, 하고 맞아요. 50, 50 했다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멘탈리티에 대한 문제 그럴 수 있죠. 통역 문제에 충분히. 대한 그런 거. 사생활이 본인이 문제 있는 사생활이라는 그렇죠. 게 아니라 뭐 어쨌든 굉장히 좀 그렇죠. 썸띵 자기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김하성 선수가 지난 오프 시즌에 그 이상한 애 때문에 막 고소 그거 그렇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많은 팬들 그리고 뭐 야구 기자들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하성 올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거 이겨내고 있을까? 근데 또 결국 또 부상까지 당하면서 사실 그 올 시즌 끝나고 프리에이전트 되는데 나셨어요. 시즌 아웃입니까 거의 부상 이번 부상.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어깨 그거 갖고 참 복귀를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일정을 지금 마이크 실트 감독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하죠. 그 상태가 좋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하성은 올해 프리에이전트 시즌 끝나고 나서 프리에이전트인데 대박 계약은 날 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시집 가는 날 등창 나는 꼴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하성도 프리에이전트는 타이밍이에요. 박찬호, 추신수, 뭐 유현진 그래 타이밍 좋으니까 좋았었는데, 결국은 김하성도 만약에 샌디에고가 뭐 퀄리파잉 오퍼라든지 1년 계약을 제시를 하면은 1년 계약하고 있다가 다시 프리에이전트로 뛰는 이런 계약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오타니가 지금 도루를 51개를 했잖아요. 네. 28연속 도루 성공해요. 그래 그것도 엄청나다면서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28연속 그 도루를 성공했고 그 다음에 55개 도루를 시도해갖고 4번을 죽었어요.
그 성공률이 90.9%입니다. 네네네. 굉장히 높죠. 그거는 그 도루를 많이 하는 선수들 사이에서 높은 겁니까? 어유 90%는? 한 5%면 이제 최상급이죠. 최상급이. 근데 90%잖아요. 근데 이제 오따니가 이제 2021년인가 2018년인가 그때 도루 26개가 본인이 이제 에인절스에서 최고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루를 많이 한 거는 네. 지난해 이제 메이저리그가 베이스를 확장한 것도 일단은 좀 크게 했다면서요? 크게 해서 원래 도루는 간발의 차잖아요. 맞아요. 뱅뱅 플레이로 보면 하는 항상 거니까. 간발의 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움이 있죠. 그러니까 아큐나 주니어도 지난해 이렇게 도루를 많이 했던 것도 워낙 발이 빠른 선수지만 발이 빠른 선수니까는 더 유리한 거죠. 김하성 선수도 그렇게 해서 도루를 많이 했던 거고. 그러니까 오따니는 이제 과연 이제 남아 있는 거는 뭐냐면 MVP잖아요. 네. 그러니까 MVP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도박사들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장일치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냐? 월드 시리즈예요. 네. 오따니는 지금 현역 선수 가운데요. 최장 경기를 나가서 플레이오프를 못 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866경기를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는데 아직도 플레이오프를 한 번도 못 갔어요. LA 뉴스가 한 번도 못 갔습니까? 엔젤스는 뻥꾸라 팀이니까 안 됐죠. 뻥꾸라 팀. 안 됐군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를 못 가잖아요. 그리고 사실 오따니가 이렇게 정규 시즌에 아무리 뛰어나도 네. 플레이오프에서 잘해야 됩니다. 그건 어떤 차입니까? 기존 정규리가 아니 플레이오프에서 이제는 그런 말린스 같은 투수들이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가는 팀들은 선발 투수, 올스타들이 불펜 나오니까. 투수들이 다 좋잖아요. 말린스 같은 그런 투수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실력이 다 그럼요. 걸러진 팀들이 1, 2위한 그렇죠. 팀들이 나오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다 제구력도 진짜 자로 잰 듯한 그런 그러네. 제구를 하는데 거기서 홈런 치고 도루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과연 오따니가 이 팀을 월드 시리즈로 우승을 이끌 수 있겠느냐. 근데 이제 야구는요. 그 선수가 월드 시리즈를 우승으로 못 끌어도 그렇게 큰 비난을 안 받습니다. 네. 근데 농구나 뭐 NFL 쿼터백, 축구, 아이스하키는 슈퍼스타가 팀을 우승시키지 못하면 평가절하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규리그에서 잘했어도 메시가 그 카타르 월드컵에서 월드컵 우승시키지 못할 때까지는 마라도나보다 별볼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메시가 유럽 바르셀로나 가서 그 기록은 누가 따라가요?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지만 월드컵을 우승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절하됐죠. 왜? 진정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거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자기의 리더십 그리고 선수들을 얼만큼 끌고 가고 클러치 플레이를 할 수 있느냐. 혼자는 안 돼요. 그리고 야구는 정면 승부를 피하면 용 빼는 재주가 없습니다. 자, 베리 본즈 누상이 주자했을 때 한 번도 승부 안 했잖아요. 다 내보냈잖아요. 그냥 볼넷으로. 그랬어요. 베리 본즈 때는. 그렇죠? 베리 본즈는 말루 때도 고의사고 내보냈잖아요. 그러면 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쳐도 오타니가 50-50을 해도 플레이오프에서 승부를 피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과 같이 그러면 슈마커 같이 정면 승부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피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고의사고를 계속 내보내면 그 타격 리듬도 깨지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타니에 남은 이제 과제는 그거고. 그러니까 투수들도 네. 왜 그러면은 뭐 커셔가 2020년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해서 그나마 조금은 이제 덜 욕먹는 거지만 커셔도 플레이오프에서 무척 약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또 불펜에서 뛰어난 투수도 매일 등판할 수는 없잖아요, 야구는. 그 불펜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오타니가 불펜에서 그 연습 투구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포스트 시즌에서 나올 수 있는 지금 현재 가능성은 열려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나올 가능성은 내가 봤을 때는 없고 진짜 월드 시리즈에서 이 상황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승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해보겠죠. 그러니까 다저스는 지금 이렇게 뭐 잘해도 월드 시리즈 우승 못하면은 성공한 시즌이라고 그럼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다저스가 지금 오타니가 50-50 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지구 우승은 확정되지 않아서 샴페인은 터뜨리지 않고
데이브 로버츠가 이제 라카에서 샴페인 건배만 했어요. 그러니까 오타니 축하할게요. 축하하면서 우리도 플레이오프를 이제 12년 연속 갔으니까 그냥 건배를 했는데 만약에 월드 시리즈 우승 못한다. 그럼 뭐 다저스 뭐 그렇군요. 평가절하되는 거죠. 다저스는 지금 돈 갖고만 돈질만 한 거잖아요. 네. 아직 결실은 2020년 월드 시리즈 우승은 당구장 표시 들어가야 되는 월드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60경기 하고 겨우 162경기에서 정규 시즌 60경기 하고 그다음에 플레이오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저스의 그 월드 시리즈 우승은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정한 월드 시리즈 우승을 오타니와 함께 과연 몇 번 할 수 있을지 언젠가는 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이 타이밍이잖아요. 근데 다저스 그렇게 포스트 시즌 그렇게 우승이 낙관적이지 않아요. 라스베가스는 여전히 도박사들은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높이 평가하지만 자 선발 투수 던지 선수가 누구 있어요? 야마모토 하나, 잭 플레어티, 그 다음 투수들이 누구 있어요? 커셔요? 못 나와요. 그건 갖고 어떻게 승부를 해요? 보통 근데 커쇼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물론 잘하는 수준인데 이렇게 올해 좀 오타니가 만약에 그 월드 시리즈까지 가서 혹시라도 공이라도 던지는 상황이 되면 한 해 너무 혹사하고 또 내년부터는 또 컨디션을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타니가 마운드에 있으면 불펜 투수로 나오는 거지 선발 투수로 나오는 불펜으로. 거예요. 불펜으로 나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오타니에 대해서는 이제 하실 말씀 다 해주신 건가요? 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억을 이제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겠지만 제가 이제 또 이렇게 그 회심의 일격으로 해서 준비되지 않은 이제 던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끝으로 저희 이제 올해 활약하고 있는 매진 활약이 끝난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배지환 선수 어떻게 됐습니까? 배지환 선수. 배지환 선수는 타격이 문제지 뭐. 트리플 A 가니까 또 잘 친다잖아요. 트리플 A가 아니까. 트리플 A 정도 공은 치는 거죠. 근데 메이저리그에서는 스피드 빠르고 브레이킹 낙차 크고 이러니까 이 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발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메이저리그는 타자는 홈런으로 얘기하는 거고 투수는 삼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이닝보다 삼진이 많아야 되고 홈런을 쳐야 되고 그래서 OPS 한국에서는 여전히 타율 그러는데 장타율. 메이저리그는 타율 얘기 지금 안 해요. 다 뭐 2할 3푼을 치면 어때요? 홈런을 갖다가 예. 작년에 한번 보세요. 저기 그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칼 슈아버 2할도 못 치면서도 홈런 40몇 개 치는데도 리드오프 히트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있는 것 같고 또 올해 초에 또 이정우 선수랑 같이 진출한 그 고우석 선수는 지금 뭐 안 보이던데.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죠. 너무 야박한 평가 아닙니까? 아니 여기서 있으면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고우석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적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뭘 구속이 안 되니까 그러죠. 불펜 투수들은 근데 샌디에고는 왜 선택을 했을까요? 하도 고우석이 미국 가겠다고 그러니까 보라스가 어쨌든 이정우랑 같은 그러니까 보라스가 에이전트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 거잖아요. 싼 계약에 그냥 한 거잖아요. 파드레스 입장에서는 뭐 손해 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한 거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럼 끝으로 최희섭 선수도 이렇게 올해 조금 이렇게 활동했던데 최희섭 선수도 어떻게 안 될까요? 최희섭이요? 네. 끝났어요, 이제 완전히. 최희섭이 누구예요? 알겠습니다. 최희섭 코치죠. 그러니까 최희섭 말고 참 근데 최지만. 아, 최희섭 말고 참 최지만이네, 최지만. 최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리그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여기서 안 돼요. 프로 선수 하는 거죠. 아, 최희섭은 최지만 맞네. 최지만 선수요. 아, 그랬네요. 네, 최지만 선수 그냥 그 메이저리그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냥 프로 선수예요. 아, 그래요. 프로페셔널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네. 그리고 뭐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그 여러 팀을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리고 뭐 연봉 조정 신청을 끝까지 템파베이에서도 싸우고 피츠버그에서도 싸우고 그래서 그 구단한테는 인상이 좋지 않으니까 뭐 굳이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만한 선수들도 수두룩 닭상인데 여기 많은데. 아, 닭상도 있습니까?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저랑 밥 먹을 때 늘 저희가 항상 얘기하면 이렇게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는 이정우 선수는 너무 들인 돈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좀 가성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다음 한국 선수들 올 때
야 그때 걔 막 이러면서 얘기가 나올 잘못 수 있어요. 계약한 거죠. 그러니까 자이언츠가 그때 하도 이제 뭐 에런 저지도 그렇고 데리고 올 선수들을 못 잡은 상황에서 그 보라스의 그런 얘기 듣고서는 그리고 이제 KBO 리그에서 기록 보고 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범 경기 때는 조금 하지 않았습니까? 시범 경기 때? 시범 경기 해서 뭐예요? 정규 시즌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정우 선수 잘 그동안 그때 활약할 때 잘 보세요. 네. 이정훈 선수를 평가할 때 이정훈 선수가 컨택트 능력이 뛰어나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컨택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뭐냐면 삼진당하지 않고 네. 어떻게 쓰든지 볼을 쳐낸다 이거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워 히터, 컨택 히터. 그러니까 똑딱이 타자들은 컨택 히터고 홈런 타자는 파워 히터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정훈 선수는 이게 머리에 박혀서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쓰든지 삼진 안 당하고 안타 치려고. 그러니까 좋은 타구는 안 나오죠. 삼진을 당해더라도 자기 스윙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은 타자들은 스윙이 아니고 컨택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긴 스윙이잖아요. 또 어떤 삼진을 차이가 당해도 있는 돼요.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삼진을 당해도 좋고 네. 그러면서 파워풀한 타구를 날려야 자기 돼. 스윙을 한다 이거죠. 강한 타구를 날려야 돼. 컨택은 뭐예요? 어떻게 쓰든지 그냥 맞추려고. 뭐 좌전 안타, 우전 안타, 코스 따라서 쭈르륵 굴러가는 안타. 이게 컨택 히터잖아요. 우리가 에런 저지한테 안타 바랍니까? 오타니한테 무슨 안타 바래요? 홈런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아, 오늘도 막힘없는 문상열 기자의 메이저리그 소식 여러분 들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그 답답했던 그 현장에 오지 않고 문상열 기자의 그 이렇게 유튜브 소개글에 보면 현장에 오지 않고 이렇게 어디서 본 내용과 실제로 현장을 경험한 우리 문상열 기자의 말 확실히 다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저희가 뭐 자주 올릴 수 있으면 올리는데 자주 못 올리더라도 항상 문상열 기자 응원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언젠가 뵐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상열의 월드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